한상원의 교수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민선 8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 8기에서도 지방 분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지방자치법 정부 시행령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지방령 포괄법까지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분권이라 하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만 이제 권한 이양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 할 수 있고요. 본 과제는 충남도미 시국의 시군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불간의 관계 속에서 분권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하지만 도와 시군 간의 또 역할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충남도가 어떠한 전략과제들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지방분권이 아닌 자치분권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또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충남도의 자치분권 추진 현황, 그리고 신정부의 민선 8기 지방분권의 공약, 기조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 봤고요. 지방분권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의 개요입니다. 어쨌든 2022년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방분권의 어떤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 광역과 기초의 대응을 위한 전략 과제들이 모색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충남도미 15개 시군의 지방분권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전략들, 과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은 별도로 하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범위는 충청남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요. 시간 범위는 2022년에 수립된 계획 등을 활용했고, 설문조사 등도 2022년을 기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분석, 또 이를 위한 충남도의 전략과제를 좀 도출해 봤고요. 충남도의 자치분권 추진 현황, 그 여건 및 한계를 조금 검토해 봤습니다. 신정부와 민선 8기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과 추진 과제들의 정리를 해보았고요. 지방분권에 대한 설문조사 및 워크숍, 또 연구 과제의 핵심 이슈, 또 우리 언론에서도 오셨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제어 등을 한번 도출해보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했고요. 그에 대한 정리와 또 본 연구의 개성과 개념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및 주제어 조사, 인터뷰 등을 실행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 그래서 인터뷰 조사를 시행했고요. 또 언론과 그동안 연구 과제 등에서 제시된 지방분권 관련된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것들 바탕으로 워크숍과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연구의 개요와 정책 동향, 인식 및 주제어 조사, 전략과 과제, 결론 및 정책 제안 등을 제시를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이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고요. 국정 목표 6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15대 지역균형 발전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셨고, 또 76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은 6대 국정 과제와 연계되어 있고요. 6개의 국정 과제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민선 8기 충남도지사는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100대 중점 과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력 강화,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의 실질화 등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 재정력 확충과 자치조직권의 실질적 이양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중점 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가 이제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이 도입된 것을 바탕으로 본다 그러면 시적절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민主 8개가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제도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 있고요.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도 2021년부터 재정 분권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과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는 기능 재배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충남도미 시군은 지방 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분권 전략이 적극적으로 필요되고 있고요. 그러한 분권 전략은 이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강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 분권의 그동안 지방 분권의 성과 평가를 해보자 한다면 지방 분권에 대한 수준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중앙과 지방 간 권한에 대한 배분 정도를 우리가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을 삼았습니다. 국가와 지방 사무의 비율이 7대3이다. 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6대24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동안 평가를 했고요. 자치 조직권에 대한 것도 제도 중심으로 기준 인건비를 도입하는 등 이런 제도에 대한 것으로 제도주 제한을 뒀습니다. 자치 재정권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소,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의 하락, 중앙 의존도의 상승 이런 걸로 우리가 그동안은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지방일괄 위안법,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이런 것과 관련돼서 법률 등이 상당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측정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충남도청 관계부서와 관계자 약 1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지방분권 현재 수준,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도, 지방분권에 대한 현재 수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조사가 됐고요. 그 조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도와 시군, 또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지방분권을 말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역량과 참여 수준에 대한 매우 미흡한 점들은 세 곳 모두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 정부로서 충청남도와 시군의 위상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점들도 강하게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방 분권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2012년부터 2022년도까지에 대해서 주제어를 좀 찾아서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요. 또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11개 일간지에 대해서 지방 분권에 나온 주제어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연구 주제어를 보면 지방 분권에 대한 성과로서 학자분들은 자치조직권과 강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지방일괄 위안법 제정,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지방분권의 성과로 학자들을 꼽고 있었고요. 문제점은 제도적 기반 부족과 실정 미흡, 공론화 과정 미흡 이런 것들이 지방분권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여전히 권한 이용과 지방 재원의 확보, 자치재정권, 중앙행정 권한 지방형 결국은 권한 이양에 대한 요구들을 강하게 하고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약 5년간 11개 일간지에 나타난 언론 주제어는 성과로서는 특례시 출범, 재정 확충, 주민조례 발안법 제정, 혁신도시시 조성 이런 것들을 지방분권의 성과로 조금 인식하고 있었고요. 지방분권의 문제로서는 여전히 학자분들과 똑같이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부족, 정책 의지의 약화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하셨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지방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자율성 확보 그리고 자치와 협치 등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연구의 성과는 법 제도적 변화를 조금 제시한 반면에 언론에서 나타난 성과는 특례시 등과 같은 실질적인 모습을 주요 성과로서 제시하고 있었고요. 중앙과 지방의 관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 속에서 지방분권 추진 노력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간략하게 세부 과제보다는 큰 틀에서 나눠봤습니다.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는 측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재정관리 체계가 이제는 필요하다. 대안적 민주제도로서 주민 참여의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또 연계와 협력을 통한 행정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어떻든 현황과 실태에서 보면 조직관리 실태는 조직관리법이나 제도나 행정기구관리 제도나 정원관리 제도 모두가 상위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서 그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재정의 어떤 조직의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또 기능의 재정립에 있어서도 여전히 상위 법들의 기능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에 대한 추진 전략을 만들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도 어쨌든 뭐 비례대표제나 유급제, 사무직원의 인사 독립권 등에 대한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자율성과 탄력성이 미흡한 부분, 기능의 행재정 동시 이양이 부진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과 함께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 보면 획일적 조직관리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행정기구 설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폐지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관리권에 대한 폐지도 우리가 타시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추진은 되고 준비는 되고 있지만 조직진단의 상설화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가 기능 안정화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측면입니다. 특별행정지방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적 유사한 점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 말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특히나 이것이 광역으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초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계 속에서도 기초로도 넘어갈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재정립과 기능 재정립만을 논의했었는데 이제는 광역과 기초와 주민 간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관계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소홀히 한 게 행정의 이양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그에 따른 재정의 이양에 대해서는 극히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재정의 어느 정도 범위에 대한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큰 틀에서는 지방의 의원의 효율적 충원 방식도 이제는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치 입법권의 확대 및 개한 제도에 대한 마련도 좀 필요하고 조례의 위계가 법의 밑에 있기는 하지만 그 테두리 속에서 조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중앙과 지방 간에 대한 법과 조례에 대한 권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도의 조례와 기초 간의 조례 관계 속에서도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 체계도 뭐 가칭 지방의정센터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재정관리 체계에서도 여전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 지방 간의 그 재정 형태, 그 지방 교육 재정의 형태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고요. 이것이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 간 재정이 상당히 불균형한 수준에 있고요. 또 오히려 지방세 증가가 되면 떠나서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국세와 지방세의 또 신장성 차이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방 분권을 또 어렵게 하는 측면입니다. 또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재정 제도가 상당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제, 특히 지난해에는 한 3년간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실질적 변동이 있어서 지방세 세입 자체가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것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 균형을 연계한 세목 변경을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항상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방 교부세 제도의 형평화 기능도 다시 한번
강화시켜서 중앙정부의 건의 또는 시군과 합리적 조정 교부금 산정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사전 정보 유기 제도도 우리가 충남도 그리고 기초 수준까지도 확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주민참여 제도화 측면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 원리와 개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수동적, 교호적, 적극적 시민참여 제도로 다양화시켜서 주민들이 시간은 걸리고 비용은 걸리겠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대의민주주의가 그동안 최상의 의사결정 구조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대의민주제도를 넘어서는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도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로컬리스트라든지 상호협력위에, 그다음에 마을 학교,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운영 세칙 내실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읍면동 행정도 우리가 바닥에서 조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주민 중심의 공동체라든지 정책 사업 기획 및 설정에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 세율 결정에 대한 제도화 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수기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함께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생산하는 공동 생산 실현에 당하는 방법들도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계협력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논의와 또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정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지방자치 관련 신정부의 정책 방향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충청권 광역 차원의 협력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접근에 한계가 있고 상생발전 제도도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는 광역과 시군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과 기초 단위의 협력과 공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안들을 제시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행정 체계를 공유해야 되는 측면도 몇 가지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와 연계 방안들도 좀 다각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지방 행정과 주민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의 차원에서 지방 분권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진실한 지방 분권과 과제들일까를 모색하였고요. 제시되고 있는 과제들이 일시에 추진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고민을 하여서 충남도와 시군에 맞는 특성화된 제도들로 조금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과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